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언급한 후에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청와대 이광호 교육비서관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기조, 정시 확대 기조를 재확인을 하면서 다만 적용 범위는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으로 한정이 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뉴스가 그 뒤에 쏟아졌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시 확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짧고 굵은 토론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대입제도 연구가이십니다. 이수정 단국대 사범대 교직교육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확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계신 현직 교사입니다. 전대원 실천교육 교사 모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이른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뭐 찬반은 지금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여쭤보는 건 반복인 것 같고 그 이유를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왜 정시 확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먼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그 정시 확대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 대다수가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의 학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데다가 네. 학종 자체로는 공정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차원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오늘 최근의 일이 아니라 2017년, 18년도에서 그 대입제도 공론화를 통해서 정시 확대가 대다수 여론인 것을 확인했고요. 네네. 특별히 그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 비중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민의를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선 그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말씀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교육용어로 쓰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해본 결과 그래도 공정성이 조금 더 있는 게 학종이다. 정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 전대원 대변인님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관점이 좀 다른데 상대 평가를 했을 때 공정하다는 거는 저는 학종이 더 공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공정에 대한 논란, 정의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대 이유를 딱 한 가지 대자면 이수정 교수님께서도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얘기하셨지만 네. 어쨌든 공론화위원회 결과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알지만 정부에서 그것의 기준을 30%로 이미 잡아서 네. 작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 방향을 결정해서 현재까지 수업을 해왔고 네. 앞으로 아이들도 그렇게 지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과 대통령께서 현행 고1부터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급격하게 10% 정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교육 현장은 일거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이 갑자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룰을 바꾸겠다. 적어도 모든 경기나 모든 입시에 어떤 기본적인 룰이란 게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 룰을 이 정시가 얘기하는 그 룰을 어긴 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논리 말고 한번 좀 경험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전대원 대변인도 이제 학교 현장 말씀을 잠깐 하셨고요. 방송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이수정 교수님도 이제 소속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제를 총괄을 하셨던 분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의 또 주장은 경험에서 어떤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수정 교수님께 입학 사정관제를 이제 총괄했던 경험이라든 이런 것들을 그 종합을 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경험의 어떤 인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 학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평가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그 학교에서 제시한 서류를 가지고 정성적 자료죠. 그렇죠. 그 자료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평가, 쉽게 말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렇죠. 지원자를 가려내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주관적 평가가 가진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고교에서 제시한 자료가 신뢰로운 자료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일일이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신뢰로운 자료일 거다. 학생이 거짓말을 않고 기입을 했을 거다. 교사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다 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있지만 예. 그것을 일일이 감독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체제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그 학종 자료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학 관계자든지 하는 부분에서의 비리도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어떤 비리로 말 예를 든다면 자기가 볼 때는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의뢰를 받고 또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학생이 감지를 하고 서류를 통해서 네. 뭔가 요청을 받은 대로 또 평가를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잠깐만 예를 네. 들어서 저희가 앞서서 이제 뉴스 세계 시간에 어제 MBC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대학에 머물고 있는 교수나 어떤 교직원이 자신의 자녀가 자기 그러니까 대학에 어떤 지원을 할 때 사전 신고를 했는데 안 하는 경우가 거의 5분의 1이었다. 네. 이런 걸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실제로 평가할 때는 예. 다만 평가자의 책임감에 우리가 또 무게를 두고 인정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예. 또 하나는 그 학종 자료를 보면은 너무 많은 자료를 단시간 내에 이 평가자들이 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량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 예. 그 정량화돼 있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면밀하지 못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주관적 한 개인과 한 개인이 주관적 평가를 뭐 이렇게 두세 사람이 조정하고 하는 뭐 보정 뭐 방법이 있습니다만 또 완벽하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이 나보다 더 낮은데 이 아이가 합격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 어떤 학생들도 사실 승복하기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생과 학부모가 이의 제기를 한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우수했는데 왜 이 대학에서 여기서 떨어졌냐 그러면 어떤 자료로 평가자가 평가를 했던 간에 네. 전문적으로 나는 그렇게 평가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정리라면 어차피 주관적인 평가인데 네. 주관적 평가 과정에서 부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네, 네. 이런 여지가 네, 네. 충분히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인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검증도 어렵고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시 확대를 둘러싼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토론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샵 8001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두 분께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참여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도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전대현 대변인께 학교 현장에서 이 그 혼란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좀 네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세요. 어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정시 뭐 100%로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그럼 네. 학교 교육 자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정시를 간다고 하면 수능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수업 중심으로 가겠죠. 그렇죠. 수능 중심의 그러니까 정시 중심의 수업을 하는 거랑 네. 학종을 바탕으로 한 활동 중심, 과정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건 네.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천양지차의 교육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토론 수업 같은 거 과연 우리가 오지선다 문제풀이를 한다고 할 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지금 학교에 가서도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수능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어쨌든 수능 시험 보는 애들, 정시 보는 애들 위해서 네. 지금 제가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항 그 수업을 제가 해야 됩니다. 가서 이른바 그러니까 그 예상 문제입니까? 예상 문제가 아니라 그 잘 모르시는데 킬러 문항은 뭐예요? 네, 이게 사교육에서 되게 온 문항인데 네. 우리가 고난도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는 네. 그 지금 아까 그 방송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력고사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점수 인플레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애들이 학력이 뭐 떨어졌다 어쨌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점수 인플레가 왜 높아졌냐면요. 실력은 높아지지 않아도 점수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찍기를 잘해서. 찍기 실력을 높이는 거죠. 근데 예. 특히 그 지금
그 고난도 문제의 정답률이 한 20%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고난도라는 게 이제 점수 그 문제별로 배점이 다른데 배점이 높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배점이 높은데 네. 배점이 높은 건 왜 높은 거냐면 많이 틀려서 높은 건데 그렇죠. 학생들이 오지선다인데 20% 정도밖에 못 맞춥니다. 네. 근데 20%가 이게 무슨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찍는 비율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맞추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상위권 대학 있잖아요. 네. 그 대학들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딱 보고 나서 저도 가르치려고 고민하는데 딱 보고 나서 딱 자기의 사고 수준하고 우연찮게 딱 맞아떨어지면 문제가 딱 풀리고 그게 안 맞아떨어지면 완전히 헤매다가 전체 시험 점수도 망치는 그러니까 그런 바로 결과가 거기서 나옵니다. 찍기 비법 점수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소수 학생인데 이게 다수 학생이 되고 대한민국의 전체 교육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향타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육 자체가 왜곡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 정시의 어떤 목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학종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과정의 얘기인데 네. 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 그 자체를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좀 좁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좀 좁혀서 저희가 어제 이광호 교육비서관하고도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이걸 정시 확대를 일괄적으로 모든 대학에 적용하겠다가 아니라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의 일부 주요 대학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네. 이래도 문제입니까, 전대원 대변인님?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요? 문제입니다. 왜요? 어떤 왜 점에서? 그러냐면요. 예. 약간은 그 비서관님 의견을 제가 들으면서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느낌인데 어떤 점에서요? 작년부터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여론화되는 것 자체가 예. 상위 그 대학 중심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학종 비율이 높다 하는데 학종 비율이 높은 건 그 대학들이고요. 네.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대학들이 높지가 않습니다. 학종 비리 원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러니까 학종을 비판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면 왜 그 서울 상위권 대학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올 때 많이 얘기를 한 게 그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좋은 대학 나쁜 대학 가려서 좋은 대학은 이걸 하고 나쁜 대학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거냐 실제로 정시 비중이 그 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아. 대부분이 수시로 뽑습니다. 그렇죠. 다만 종합 전형으로 뽑는 게 아니라 교과 전형으로 뽑는 거죠. 학생부 교과 이게 예. 왜 달라지느냐 하면은 별다른 요인이 아닙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이 뽑아야 되는 학생의 종류가 다르면서 선발 시스템이 다른 거지. 이게 어떤 차이 뭐 별다른 이유에 있어서 차이가 아닌 거고 학종 자체가 논란이 벌어진 게 그 대학 때문인데 우리가 그 대학만 하겠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 비서관님도 뻔히 알면서도 대중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약간의 뭐 좀 뭐랄까 마타도식으로 뭐 이렇게 좀 잘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사실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서울 일부 주요 대학에만이 아니라 그게 전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그렇죠. 말씀. 이수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지방에도 이제 수시 중심으로 하고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가 최근에 2000년 들어와서 계속해서 수시 중심의 학종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고 대학마다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네. 각 대학들이 그렇게 수능을 해서 음흠. 이렇게 이제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네. 지방에 보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네. 자기 성적에 상관없이 네. 들어갈 수 있나 없나와 상관없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요 대학의 입시 전형이 어떤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 전체적인 수험생들의 대입 전형 준비에 대해서 리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부가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예. 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서 일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주요 대학의 조금 높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는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변별력 문제가 사실은 수시 전형이나 이런 학종 전형에서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시 확대에 대한 어떤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 좀 이 전체 대학들이 각각의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지방 대학과 또 서울에 소재한 대학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일단 관심이 높은 또는 학종을 너무 많이 비중을 늘려놔가지고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 비중을 좀 늘리고 학종 비율을 너무 늘리지 말라.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점진적으로 또 해보고 개선을 해나간다면 네. 결과가 좋다면 지방 대학들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뽑아갖고 지금 두 분께 따로 한 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대현 대변인께 좀 그 6482님이 그 보내주신 문자를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교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식이 학종이기 때문에 학종 존치를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실제로 네. 교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 학종 확대가 그닥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사 그냥 순수한 그 뭐 다 교육자 입장을 떠나면은 네. 업무량이 한 10배쯤 폭증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예, 예, 업무량이 예. 폭증하였고 교사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예, 그 전혀 권한 강화를 느끼지 못하고 예. 업무량 과다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학종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쓰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네, 누가 있냐면 입학사정관 여기 앞에도 계시지만은 상대방이 이걸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쓴 게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는 끊임없는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이것이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이것이 교사가 만약에 특정 아이가 이뻐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자기 권한을 행사한다. 과연 이것이 상호작용의 결과에서 대학에서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네. 과연 이것이 될 것인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이 학종 비중 자체를 늘린 게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예. 교사들이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학종을 처음 도입한 건 교육부고 그걸 늘려온 건 방금 말씀하신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이에요. 교사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그냥 늘려와서 늘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응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수영 교수님께 2277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시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시 비중을 늘리면 그에 대한 사교육이 또 늘어나거나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요? 뭐 이 지적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랫동안 주로 사교육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의 원인은 어떤 학교 교육이 문제가 있어서 학원으로 간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대입 전형이 어떤 전형이었냐에 따라서도 사교육이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열입니다. 주로 명문대 중심으로 모두가 다 1위권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교육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시기에 어떤 전형이 주요 전형이었는가에 따라서 그 전형에 대한 사교육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2000년대 들어와서 학종 중심 또는 수시 비중을 굉장히 강화해 왔습니다. 네. 90년대 후반부터. 예. 그런데 사교육비가 어떤가 하면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고 네. 지금도 만약에 논술 사교육비가 약간 더 도입을 됐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적용되었던 그 2007학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 논술 사교육비가 합쳐져가지고 그 이전보다 월등히 또 확대된 그런 엄청 커진 결과가 적이 있었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전형을 갖다 대도 그 전형에 대한 사교육비는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0039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다시 전대원 대변인께 드리겠는데요. 제가 고3 학부모인데요. 저희 경우만 봐도 정시보다는 수시 준비에 돈 더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네.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정책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사항 그 반대 사항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 통계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 불에서 3만 불로 성장했습니다. 10여 년간. 네. 그래서 소득 효과하고 물가 상승률 효과를 감안하면 네. 1인당 사교육비 증가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통계 해석이 조금 다르신 것 같고요. 정시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동아일보나 이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행 수능 시험으로는 변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고난도 변별이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를 낮춘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들이 낮춘 이유가 바로 이 타당도의 문제인데 이 타당도를 높이려면은 그 수능을 좀 어렵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학력고사 시절 때부터 검증된 겁니다. 정시로 확대하면 재학생의 사교육비만 문제가 아니라 재수생 증가도 아주 필연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 모든 걸 본다면은 사교육비 증가가 정시에서 늘어날 거는 건 분명한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 이수정 교수님께는 217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예전처럼 객관식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것으로 서열하여 그 변별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인재상일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네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교육의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제가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의 정부가 학종 전형이나 이런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강조한 게 학종 전형인데요. 네.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교육에서 어떤 뭐 토론식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창의력이나 그런 것들이 성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과연 그러한 활동들이 네. 바로 그런 역량으로 신장되었던가 하는 그런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떤 객관식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교육 과정의 내용과 방법 측면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네.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은 채 만약에 시험 위주로 준비를 한다면 찍기식으로 만약에 가르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나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도 그러한 역량을 신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 수능의 예를 들어서 평가 내용과 네.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토론을 잠깐 진행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나오는 결론은 참 교육 문제는 정답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나름의 어떤 그 논리가 있고 정당성이 있고 또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어떤 그 논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정시 확대냐 아니냐만 가지고 딱 하나의 주제만 갖고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30초씩밖에 그러니까 드리지를 못하겠는데요. 짧게 혹시 강조할 점이나 못다 한 말씀 있으면 해주죠. 전대원 대변인부터. 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수능 시험은 전 세계에서 오지선다 문제로는 가장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스템이고 네. 이 전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비행기도 못 뜨게 하면서 네. 가장 극단적으로 와서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 제가 시험 출제도 해봤는데 더 이상 고난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학생들을 낫게 하는 문제로 변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대입 전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동시에 대입 전형을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너무 기울어져 있는 학종 비율이 수시 비중이 너무 높은 그 비중을 네. 좀 이제 약화시키고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의를 받아들여서 가장 공정하다고 일컬어지는 네. 표준화 시험인 수능 비중에 대해서 좀 더 중요도를 둬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또한 교육 전문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넘겨드리도록 하고요. 이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단국대 교수, 전대원 실천교육 교사 모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